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일입니다. 2023년 1월 2일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재물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국힘 당대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고고TV가 당원 70%에 일반 여론조사 30% 가도 충분히 윤석열 정부를 옹이하는 당대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이는 계속 윤핵관 프레임을 갖고 나온대요. 그건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이 윤심의 작동을 말하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윤석열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며 당심이 압도적으로 가요. 당심이. 유승민이가 특히 그러죠. 유승민이가 윤핵관을 갖다가 충성분자라 그러고 그 중에서 당대표가 되면은 국힘은 다음 총선 때 대패하고 참패한다 그러죠. 그래서 유승민 대 다른 국힘 세력의 대립 관계를 만들어서 덕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정권 말기라면은 그런 프레임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10%, 20%대를 가고 그러면은, 그러나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 보수층이나 또는 국힘 지지층이나 당원층은 일단 정부의 안정을 원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게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대표 선거도 영향을 받는데, 평론가들이나 언론 찌라시들이 계속 쓰대끼는 윤심은 누구 것인가, 누가 대통령 윤한테 낙점을 받을 것인가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입법부, 국힘은 정당인의 입법부에 속하죠, 그죠? 같은 정권이라도 당대표에 깊이 관여하는 순간 그건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나 또는 비윤은 없어요. 유승민 하나뿐이 없어요. 비윤들은, 유승민은 꼴통 당원, 기득 당원, 아주 너저분하게 대접하죠. 기존 당원들을. 그 당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식이나 지성이 많이 딸리더라도 기존 당원들은 보수를 지키고 또 보수의 가치가 불분명하나 그들은 보수 정권을 지키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원들이. 오히려 근래에 입당한 이준석을 위해서 입당한 애들이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라는 것은 농익어야지. 많은 경험과 또 직관이 있어야지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0, 30대들이 이준석과 또는 미래 정치를 위해서 입당을 했는데 그들은 그때까지뿐이 정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50대를 살아봤습니까? 60대를 살아봤습니까? 70대를 살아봤습니까? 그리고 보수 영역을 압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따라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윤심의 작동이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이.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는 지금. 나경원이는 지금 또 난가? 하고 또 당대표 나오려 그러죠. 나경원이, 그죠? 근데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또 난가? 유승민도 선거 때마다 나와요. 저기 또 전라도란다. 부산의 그 조경태란 애도 그렇고.
또 나경원도 선거 때마다 나오고. 그런데 지금 결선 투표가 중요한 거죠. 결선 투표가. 그리고 100% 당원. 근데 100% 당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반 민심으로 해서 좀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죠. 국힘이. 그게 문제예요. 그건 솔직히. 그러면은 3강 체제로 가요. 3강 체제. 현재 코스라면은 나경원이가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나경원이가 지금 오빠 윤석열의 눈치를 그렇게 보고 있죠. 오빠가 나한테 낙점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오빠는 계속 김기현을 밀어. 장제원을 통해서 김기현을 밀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기현이가 다크호스로 부상한 거는 맞아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보세요. 3강 체제로 갑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1월 1일 자정까지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국힘 당대표 지지율이 발표되는데 일반 여론조사 그거는 유승민이가 압도적 1인데 그건 70%가 전라도 민주당 세력이에요. 정의당 세력이니. 근데 당원으로 추려보면은 그 응답을 많이 안 하고 당원이 아니라 국힘 지지층으로 추려보면 응답을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경원이가 1위죠. 대부분이. 근데 그건 국힘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국힘 당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국힘 지지층이 지금 보면 한 40%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CI 보수까지 해서 윤석열 지지층이 40%대로 안착이 됐으니까. 그럼 그들한테 물어보면은 나경원이 1위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당심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당원으로 들어가면 그건 몰라요. 이제부터는. 나경원이 압도적 1위 할지 누가 1위 할지 모른다는 거죠. 당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지금 당원들한테 여론조사를 당원들을 100%로 당대표를 뽑기로 해서 김기현이와 장제원이가 김장연대를 했다 그러죠. 김장연대 끝났다 그러니 그 김장은 말이죠. 제대로 당구는 김장이 아닙니다. 제가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3강 체제로 가는데 나경원, 김경원, 안철수로 3강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은 결선 투표가 있죠. 결선 투표가 있는데 결선 투표에서 나경원과 김기현이가 표를 나눠 가지게 될 확률이 많고 또 안철수는 저 어리부리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국힘이 좀 중도층도 확보하고 또 안철수를 따라다니는 당원들이 꽤 있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국민의힘 당에서 갖고 들어온 당도 있고, 국민의당에서 갖고 들어온 당원들도 있고, 그런데, 1차는 이제 보면은 3강 체제로 가는데, 2강이 누가 올라갈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2강이 안철수가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건 당원 투표라 그랬죠.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물으면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나오죠. 당원들로 들어가면 안철수가 굉장히 불리한 것 같죠, 여러분. 그죠? 나경원과 김기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한참 유행하던 지성, 집단 지성의 힘이, 당원들의 집단 지성의 힘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요. 기존 당원이. 유승민이가 말한 그런 꼴통 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심이 민심이요. 민심이 당심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록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만은 당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에 끌려다니고 당이 독립적이 안 되고 비판의식이 없고 또 양립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당원한테 있을 겁니다. 제가 볼 적에. 그럼 여기서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먹은 기존 당원들이나 자유우파가 떠드는 사람들은 자유우파 쪽에서도 또 안철수를 빨면 또 돈 보내주는 사람이서 안철수를 빨아요. 걔네들 어떤 애들은.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원들의 표심이라는 것이 말이죠.
보수 당원들은, 물론 진보 당원들도 뭐 일부 그렇지만, 보수 당원들은 국가, 산업화, 국가 정체성, 이걸 대단히 많이 봐요. 그들의 근본적으로, 고전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요. 보수 기존 당원들 50, 60, 70대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장연대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직접적으로 당원들과 또는 당심을 조절할 수 없고 낙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대표 후보를 장제원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죠. 장제원을 통해서 당심을 끌어모아서 김기현을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김기현을 갖다가 막 독대를 계속하고 또는 김기현도 이명박이를 찾아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일반 여론과 국민은 지금 저 당대표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그 공천권 행사가 윤석열의 마음에 꽂힌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이 공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등식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직접 당을 컨트롤하면 큰일 나니 그 대분란이 일어나겠죠. 장제원을 통해 가지고 윤심을 확보해서 윤심이 이렇다고 김기현을 띄우려 그러나 본데 김기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쪼무레기들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장제원이가 지금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볼 적에. 친윤들이나 또는 자유우파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의 윤심을 받아서 장제원이가 대통령을 당시켜놓고 지금 배후 세력이로서 핵심 권력을 휘두르는 장제원이가 밀고 있으면은 우리는 장제원을 따라서 김기현을 뽑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당심은. 당심이야말로 기존 당원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윤석열을 지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신들은 차기 총선을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당원들은 대단한 수모를 6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중도 무당층을 확보했고 또 이준석이라는 애를 통해 가지고 반문재인 세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의 미래를 한번 열어보자 이준석을 찍었더니 그게 아니오 옳시더라는 거야. 특히 이준석은 그게 아니오 옳시다. 이준석의 당한 걸 막기 위해서 유승민을 쳐내는 과정이고 다시 제2의 이준석 사태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리고 장제원이가 너무 강성이라는 이미지가 즉 윤핵관의 강성이라는 이미지와 또 장제원 자체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또는 대국민 인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당원들도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당원들은 누구를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나경원이가 또 난가하는 나경원이가 계속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을 따지고 지지율을 보면은 지지율이 뭐 14, 15, 20%를 해도 응답률이 또 응답률이 1%를 해도 나경원이 계속 1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경원이가 윤석열이가 나경원을 밟아버릴 수는 없는 구도예요. 그죠? 나경원이가 지금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사실 위원장이죠. 대통령은 위원장이라 상근직으로 일을 안 하니까. 그 다음 기후대사. 그래가지고 나경원이가 좀 주저앉았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나경원이는 그 허울 좋은 거죠. 나경원이가 당대표 되더라도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기후 문제 계속 말을 할 수가 있고 당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고 윤석열을 설득하면은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경원이 너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안 그랬더니 왜 요새 내가 대통령인데 말도 안 되니? 그 정도뿐이 말을 할 수 없고 너 나가지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경원이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당심이라는 게 당원들이라는 게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말했다시피 자기를 뽑으면 총선을 이긴다는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은 완전히 나가려 되고 당원들한테는 지금 유승민이가 굉장히 혐오적으로 찍혀 있어요. 혐오적으로 제가 알아봐도. 그러면은 2강에 올라가면은 2강에 그죠? 이 당심들은 당원들은 외부에 즉
우리 국힘 내부의 당대표 선거를 외부에 잘 보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할 만큼 하고 흥행도 시키고 이렇게 꼴통들이 아니다 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친윤 중에 한 명하고 안철수를 올릴 겁니다. 안철수를. 그럼 친윤 중에 한 명이 결선 투표 50%를 못 얻으면 결선 투표 간다 그랬으니까 누가 올라갈 것이냐. 나경원이 올라간다고 저는 봐요. 말씀드렸죠. 김기현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어요. 뭐 김기현이나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그게 고만고만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유승민이가 저렇게 난동을 치고 이준석이가 난동을 치는 바람에 국민들은 왜 이준석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쫓아냈냐. 유승민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당대표가 못하게 만들었냐. 그걸 컨프라치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은 그러면은 국힘이 꼴통 보수만 있고 중도나 2030을 잡을 그런 생각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를 결선 투표에 올립니다. 2등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1등으로 올라갈 사람이 김기현이냐 나경원이냐 지금 현재 볼 적에는 국민들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보다 나경원이 우월하고 국힘 지지층에서도 보면은 나경원이가 김기현보다 지금 우수해요. 2달 동안 반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윤심은 장제원을 통해서 김기현이 일단 시그널을 그렇게 줬음에도 국힘 지지층들은 김기현보다 나경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중성이라든가 또는 파괴력이 김기현보다 나경원이 좀 나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 2명이 올라가면 하나는 안철수를 흥행과 또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확장성이 있고 국힘이 그 꼴통이 아니던가 보여주기 위해서 안철수를 2등으로 올리고 1등은 나경원이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국힘 당내 당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경상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울경이고 그 다음에 충청도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넘어오는데 장제원의 영향이고 부산뿐이 없어요. 부산뿐이. 저 경상도로 들어가 보세요. 유승민도 그래도 경상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고 주호영이도 있고 강원도로 가면 권성동도 있고 그들이 나경원을 미는 김기현을 미는 장제원의 파워에 당원들이 밀리겠습니까? 아니올 싫어하다는 거죠.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당원들 경상도 대표를 뽑으려 그러나 없어. 그죠? 최고위원은 몰라도 당대표는 없어. 부울경 장제원이가 가져가? 그건 안 되지 하는 게 TK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원들 자체가 당원들이 국힘 당원들이 뭐 70만이다 80만이다 100만이 갈 거다 그러는 그건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그 유령 당원들 많아요. 2030들도 유령 당원이 있고 6070도 유령 당원이 있어요. 당원들의 생각은 장제원의 정치적인 깜냥을 본다 이거죠. 윤석열의 대통령 성공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따라서 부울경의 김기현, 장제원 그 정치적인 깜냥을 보고 나경원으로 몰릴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당대표는 누가 돼요? 현재 구도에서 나경원이 된다는 거죠. 나경원이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를 2등까지만 올리고 결선 투표에 안 올린다니까. 왜? 대한민국 보수의 적통이 아니라는 거죠. 나경원은 민주당, 박원순, 또 문재인 그쪽 출신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적통 보수를 안철수한테 줬다가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안철수를 만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질린다 그러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당원들은. 따라서 1차 3강 체제에서 결선은 나경원 안철수 올라갈 확률이 많고 또 마지막 결선 승자는 나경원이 돼요. 나경원이. 제 말이 기준이 될 거예요. 모르지 또 2달 후에 어떻게 될지 윤석열 지지율이 또 급락을 할지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조금 오고 조금 떨어졌다 조금 오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윤심은 크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당심이 가장 강력한데 윤석열이 장제원을 통해서 당심을 장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경원이가 아마 오늘 구도라면은 나경원이가 돼요. 이까지 하겠습니다.